안녕하십니까. 상지대학교 명예교수 신청락입니다. 오늘 그 고객 만족을 위한 친절 서비스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를 할 내용은 첫 번째는 고객 만족을 위한 단골 고객을 어떻게 증대할 것이냐, 두 번째는 친절 서비스는 표정관리부터 시작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친절한 상인 만들기 실습인데, 단골 고객을 만드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공 사례에서 배울 점,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성공 시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시장에 대해서 배울 점이 뭔지를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로 고객 만족으로 단골 고객을 증대하는 것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랑 서비스랑 뭔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상품만 잘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대는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코로나19가 지나고 지금 현재도 코로나가 이제 일부에 이렇게 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고객 중심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판매자 중심이 아니라 고객 중심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추지 않으면 고객은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대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빠르게 바뀌고 있기 때문에요, 시대에 맞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시대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파악해야 되지만,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것을 원하는지 그걸 파악하고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으로 고객에게 여러분들이 인식된다면 고객은 여러분 정보에서 상품을 살 것이고 지속적으로 오게 되고 단골이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객 만족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족시켜 주지 않으면 안 온다 이거죠. 그래서 고객 만족이라 중요한데, 고객 만족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고객 만족이라는 것은 구매 전의 기대, 그러니까 우리가 상품을 사러 가기 전에 기대하는 게 있거든요. 원하는 게 있고, 그 기대와 상품 구매가 먹어봤을 때, 아니면 상품을 사용해 봤을 때 얻는 혜택, 이 가치, 이거와 이 차이, 그것이 바로 고객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상품을 사가지고 먹어봤을 때 맛있고 뭐 좋다든지, 아니면 상품을 사용해 봤을 때 기능이나 성능이 좋다든지, 그 차이가 고객 만족으로 되기도 하고 또 감동으로 되기도 합니다. 근데 고객 만족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사실은 제품이 얼마나 좋으냐, 메뉴가 얼마나 어떠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친절 서비스가 어떠냐, 또 점포 이미지, 점포의 분위기. 예를 들어 식당에 가더라도 나의 분위기와 같은 점포에 가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런 분위기를 찾아간다는 거죠. 특히 우리가 이제 찻집이나 이런 경우는 더 그렇고요. 경치 좋은데 찾는다든지, 또 깨끗하고 깔끔한 걸 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죠. 점포 이미지. 그런데 고객에 대한 친절 이미지는, 친절 서비스, 친절 이미지는 점포 경영의 성공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처럼 선진국가인 경우에는 이 점포의 이미지, 친절 이미지가 상품은 다 이게 좋기 때문에, 예를 들면 식당의 맛은 기본이고 얼마나 친절하냐 이런 걸 따지거든요. 또 분위기 어떠냐 이런 거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친절 이미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고객은 상품을 구매하러 가기 전에 그 원하는 거,
또 기대하는 거, 이거와 실제 그 상품을 사가지고 먹어보거나 사용해보고서 그 성능이나 기능이 어떠냐에 따라서 만족할 수도 있고 불만족할 수도 있는데, 즉 말하면 사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제품을 사가 먹어보니까, 경험을 해보니까 별로 좋지 않더라, 이런 뭐 불만족이 생긴다는 거죠. 즉 사전에 내가 저 상품을 사가지고 사용해보면 이러이런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효과가 미미하거나 별로 좋지 않았다, 이 불만족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전의 기대와 실제 경험이 같다, 이거는 보통이라는 거죠. 다른 집에 가도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실제 경험해보니까 맛있었다, 성능이 좋았다, 이러면 만족한다는 거죠. 근데 사전의 기대보다 실제 경험이나 맛이나 월등히 좋았다, 내 기대보다 월등히 좋았다, 이거 뭐 감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상품을 팔고 고객이 감동을 느끼게끔, 감동을 받게끔 하면 단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객을 단골로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근데 자기 집에 오던 고객이 자기 집에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데 가버린다든지 안 온다 이거죠. 그 이유에 대해서 미국 품질관리학회에서, 품질관리학회입니다. 품질관리에서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맨 밑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래도 조사해본 결과에 마지막에 나오는 게 사망하고 안 온다 이거죠. 1%밖에 안 된다 이거지. 이사를 다른 데 가서 안 오는 사람이 3%밖에 안 되고, 친구의 권유는 5%밖에 안 돼요. 친구가 야 거기보다 이쪽에가 좋아, 일로 가야 돼, 그렇게 권유하는 경우는 5%밖에 안 된다는 거죠. 경쟁사의 회유, 내가 점포를 여기저기 막 다니고 있는데 우리 점포가 좋다, 우리 상품 좋다, 이렇게 회유하는 사람은 9%밖에, 그러니까 바꾸는 사람은 9%밖에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사람들이 또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상품의 질이거든요. 제품의 질. 질이 우리 상품보다 저쪽이 좋아서 바꾸는 경우는 14%밖에 안 된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위는 뭘까요? 1위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68%입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68%예요. 이게 뭘까요? 항목을 여러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틀려도 괜찮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뭔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와 뭔지. 친절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예. 자, 제가 그러면 이 미국 품질관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관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 고객이 왔는데 그 점포에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왔을 때 그 고객이 단골 고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그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첫 번째 온 게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당신은 단골이기 때문에 내가 잘해줄 수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즉 말하면 고객이 여러분들이 고객을 몰라준다면, 알아봐 준다면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고객이 두 번째, 세 번째 오는데도 몰라준다, 그러면 그 고객은 섭섭해할 겁니다, 마음속으로. 그래서 고객을 단골 고객처럼 대해주고, 고객을 친근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고, 믿고 대하고, 이러면 결국은 뭐요? 거래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온다는 거죠. 예. 아마 그렇게 해보십시오. 고객이 여러 번 왔는데도 몰라봐주고 냉정하게 대하면 아마 다른 점포로 가버릴 겁니다. 역으로 고객이 두 번째, 세 번째 왔을 때 알아봐주고, 지난번엔 이렇게 이걸 원하셨죠. 예. 이번에도 여기 있습니다, 이거 어떠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알아봐 주고 관심을 가져준다면 그만큼 뭐예요? 고객은 믿음이 생겨서 더 많이 올 거라,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단원으로서요, 친절 서비스는 표정 관리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표정. 어떤 표정을 짓느냐에 따라서 고객은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미지 관리 요소가 있죠. 이미지 관리 요소. 친절 서비스 이미지 관리 요소인데, 첫 번째 이제 표정도 있고요, 말씨도 있고요, 자세나 동작, 그런 것도 있고요,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 또 복장이나 용모 복장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요인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말씨나 말의 내용,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표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표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비스 인간관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 인간관계 법칙이라는데 5 빼기 3은 2라는 이런 공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오해라도 3번이나 생각해보면, 3번쯤 생각해보면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어떤 우리가 오해를 했을 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이렇게 하면, 아, 그게 이런 거였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5 빼기 3은 2라는 거죠. 아까 표정이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면 시각적인 요소가 중요하다. 시각적인 요소가 55%예요. 청각적인 요소는 38%입니다. 말의 내용은 7%밖에 안 돼요. 우리가 말의 내용을 아무리 잘해도 표정이 아주 일그러져 있거나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요, 그 말의 내용을 의심을 갖게 돼요.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각적인 표현이 표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청각적인 요소, 이거 뭐예요? 고객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거. 그리고 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표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웃으면 복이 와요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미소라는 게요,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가 미소를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심리 전달, 즉 감정이입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 이게 웃는 모습을 하고 웃는 표정을 짓고 웃는 그런 인상을 남기고, 여기 그림과 같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치아가 다 드러나도록 웃는 거, 이거는 상당히 좋은 인상을 갖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웃으면요, 건강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표정이 좋고 웃는 이상으로 고객을 대하면 매출이 늘어나서 실적도 향상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웃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런 사회도 밝은 사회가 된다, 그런 얘기죠. 즉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니까 좋아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고객이 왔을 때 웃는 표정을 짓고 스마일한 표정을 지어라 이거죠. 그러면 고객이 다가온다 이거죠. 복이 다가온다, 그런 얘기예요. 고객이 다가왔을 때 인상을 상당히 찌푸리거나 안 좋은 인상을 해보십시오. 고객은 물어보지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지고 다른 데보러 가버릴 것입니다. 자, 여기 사진들이 여러 사진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 어떤 사진이세요?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이쪽 그 오른쪽에 밑에 사진, 이 사진은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아니면 오른쪽에 맨 위에 사진이 마음에 드세요?
어떤 사진이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들은?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하얀 치아가 드러나도록 이렇게 웃으면 굉장히 뭐예요? 친근감이 가잖아요. 친근감이 간다는 이야기는 다가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인상을 사납게 가지면 혹시 말을 붙였다가 혼날 것 같고 말을 붙이기 자체가 싫죠. 그러니까 다가가기 싫죠. 그러니까 다가가기 싫다는 이야기는 복이 달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친근감이 가고 다가가고 싶다는 이야기는 복이 들어온다는 이야기예요. 이 애견은 한번 보십시오. 치아가 위아래가 다 드러나도록 이렇게 웃고 있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인상이 굉장히 좋죠. 여러분들은 앞으로 복을 원하신다면, 복이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면 어떤 표정을 지어 보시겠습니까? 지금 한번 웃어 보십시오. 자, 심리학자들이 그 성공 메커니즘, 성장 메커니즘, 웃음을 통해서 성장 메커니즘이라는 것을 이제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이게 맨 밑에 보면 웃음입니다. 웃으면 잘 웃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잘 웃는 사람은 긍정적으로 바뀌는데, 여러분 주위에 좀 꼬여 있거나 좀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잘 웃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웃으면 긍정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자꾸 웃으면 긍정적으로 바뀌고, 긍정적인 사람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 이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은 내가 해도 돼 이런 자신감을 로 바뀌고요. 이 자신감은 자기가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사람은 변화를 시도할 수가 없어요. 이 주변에 보면 뭐 이렇게 자꾸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요, 혁신을 추구하려고 해요. 혁신. 지금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를 시도하고 어떤 그 도전해보고 이런 혁신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혁신하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대박으로 이어지겠죠. 결국은 자꾸 웃으면 대박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이게 성장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박 내고 싶다 하면 자꾸 웃으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말실을 할 때 공손한 말실을 해야 되는데, 자, 공손한 말실은 그 말실의 기본이 있는데요. 표정을 밝게 해라 이거죠. 표정을 밝게 하고 발음을 명료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또박또박 명료하게. 우리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부를 때 보면 발음을 명료하게 명확하게 하는 그런 말이 귀에 속속 들어오죠. 제가 강의할 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강의할 때 또박또박 이렇게 명료하게 하면 이 귀에 시청이 잘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해가 좀 더 높아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수들도 발음을 이게 흐릿하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프로 가수들, 유명한 가수들은 들어보십시오. 발음을 아주 명료하게 합니다. 자, 그리고 명령형은 의뢰형으로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거 뭐냐면요, 이거 하세요가 아니라 이거 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거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의뢰형으로. 또 부정형은 성의 있게 말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하시게 되면 이러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러이런 손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렇게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렇게
성의 있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감사의 마음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고객이 점포에 왔다가 나갈 때, 집에 갈 때 또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 만약에 그 고객이 만족했다면 또 오세요 그러면 아, 예, 고맙습니다 그럴지 몰라도, 만족하지 못했는데 또 오세요 이거는요 기분 나쁘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표현은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음에 쿠션을 만드는 쿠션 언어라는 게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뭐 이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실례지만 좀 비켜줄 수 있겠습니까? 또 실례지만 뭐 이렇게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번거로우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번거로우시겠지만 뭐 이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뭐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뭐 이렇게. 바쁘시겠지만 이해해 주신다면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어쩌죠? 만일 제가 이렇게 할 수가 없다든지, 뭐 만일 제가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든지. 어쩌죠?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요. 거기에 진실됐다고 생각하면, 그 내용이 진실됐다고 생각하면 고객은 그걸 믿고 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3대 서비스 혁신 전략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핵심만을 묶어서 한 내용이 있어요. 그걸 좀 한번 동영상을 더 보고 많은 진행하겠습니다. 고객이 전통시장을 찾게 하는 방법, 바로 친절한 서비스로 고객에게 감동을 전하는 것입니다. 모멘트 오브 트루스, 결정적 순간을 기억합시다. 고객을 맞이하는 상인은 투호를 맞는 투호사처럼 진심을 담아 응대해야 합니다. 처음 15초의 응대 태도에 따라 나의 고객이 될지 결정되고, 나아가 사업장의 운명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투어하는 모습의 이론이 우리 판매 일선에 접목된 것은 그만큼 고객을 응대하는 일이 절박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메라비언 법칙에 따르면 사람의 이미지는 표정, 동작, 용모, 복장 같은 시각적 요소가 가장 크고, 목소리나 말씨, 그리고 말의 내용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판매원은 밝은 표정, 깔끔한 용모, 친절한 인사, 공손한 말씨, 상냥한 태도로 고객을 응대해야 합니다. 상인분들께서는 판매 현장에서 다음의 친절 8대 용어를 생활화하여 봅시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손님?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고객님 본인 되십니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확인 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서명해 주시겠습니까? 고객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공한 전통시장들이 제일 먼저 기본적으로 실천하는 것 중에서 제일은 바로 미인 대칭 운동입니다. 아미인 대칭 운동을 시작해 봅시다. 자, 따라해 보세요. 아이 매칭. 미소를 지어라. 인사를 잘하라. 대화를 하라. 칭찬을 많이 하라. 항상 고객과 눈 맞추며 인사해 봅시다. 그 다음
미소를 지어봅시다. 미소는 상대방에게 편안함과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자신의 얘기를 경청한다는 느낌을 전해줄 뿐 아니라 나에게도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바른 자세로 친절하게 인사하고 상대방에게 호감을 주는 대화도 중요합니다. 고객이 찾았을 때 상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춰 궁금증을 친절하게 풀어주고 만족을 준다면 고객은 다시 시장을 찾을 것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모든 것을 이룰 수도 있고 하나의 작은 친절로 기대 이상의 큰 수확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객 만족 공식입니다. 100명의 세일즈맨보다 한 번 만족시킨 고객이 최고의 세일즈맨입니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으로부터 배우는 자세로 고객을 읽고 끊임없이 변화하십시오. 어떠세요? 아주 요약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건데 한 3분 정도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단원으로서 이제 친절한 상인 만들기인데, 예, 단골로 만드는 10가지 방법을 여러분들도 이제 같이 실습을 좀 해보십시다. 예. 먼저 이제 칭찬부터 하고 시작하는데,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 그래요.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옆에 앉은 사람 보고 칭찬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칭찬을 하시겠습니까? 옆에 앉은 사람 칭찬해 보십시오. 제가 이 자제분들도 잘 못하면 꾸짖지 말고 칭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칭찬하냐요. 강의가 끝나고 나서 어떤 사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자기 집에 딸이 있는데 딸이 아침마다 지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지각하지 말라고 아무리 뭐라 그래도 또 매일 지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칭찬하라 그랬죠. 매일 지각하는 자기 딸을 어떻게 칭찬하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 부부지간에도 맨날 싸운다는 거예요. 저 딸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죠.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딸을 어떻게 칭찬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딸이 왜 지각하는지를 이제 이게 보면 화장을 한다고 지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이 어떤 화장품을 쓰는지 보고 그 화장품을 사가져가서 딸에게 주면서 너는 내가 그만큼 뭐라 그래도 이제 계속 지각을 하니까 어차피 지각하는 거 우리 딸이 이 화장품 가지고 화장이나 이쁘게 하고 가면 내가 이제 지각하는 거는 포기했고 우리 딸 이쁜 딸을 보면 내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서 화장품 사고 왔다 그래요. 그것처럼 딸에게 어차피 지각하고 공부 뭐 안 하는데 그거 포기해버리고 그냥 너 이쁘게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화장품 사왔다 그래야지 지각하지 말라고 사봤다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그 딸한테 그 화장품을 줬더니만은 딸이 이제 의아해하면서 아빠 나 지각하지 말라고 이거 사주는 거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아까 했던 말을 이제 하라 그랬죠. 한 열흘쯤 있다가 또 이제 다른 화장품을 하나 또 사주라 그랬죠. 그 두 번째 사가니까 딸이 그러더래요. 아빠 진짜 나 이거 지각하지 말라고 또 사온 거지 그러더래요. 아니야. 난 너 이제 지각은 어차피 지각하는 거니까 포기했고 난 너 이쁘게 화장이나 하고 가라고 나 진짜 화장품 사왔다고 그러래요. 세 번째 사가니까 예, 열흘 좀 지나고 또 세 번째 한 달쯤 됐잖아요. 그것도 사가니까 딸이 그러더래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학교 간다 그러더래요. 야 너 왜 이렇게 일찍 가냐 그러니까 나 어제 저녁에 일찍 잤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딸이 이
늦게 일어나서 화장을 하다 보니까 지각을 하는 거야. 왜 늦게 자나 봤더니만은 게임하느라고 늦게 자는 거야. 그러니까 게임도 안 하고 일찍 자더라는 거예요, 어제. 그리고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하고 가도 지각을 안 하죠. 결국은 그 딸은 이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화장을 하고 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지각 안 하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됐대요. 결국은 이게 잘못하는 행동을 그걸 고치려고 하면 뭐라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칭찬을 하면 고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들은 고객이 왔을 때 무엇을 원하는지 그걸 파악하셔야 돼요. 자, 지금 옆 사람들끼리 이제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판매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무엇을 먼저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이야기할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한국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보면 잘 안 가르쳐줘요. 말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왜 앞에 칭찬을 하라 그러냐면요. 칭찬을 하게 되면 아까 칭찬을 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그랬잖아요. 고객에게 칭찬을 하면 고객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지금 이제 이런 거죠. 고객님 오늘 뭐 좋은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인상이 좋습니다. 아이 뭐 그렇지 않은데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앞으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려고 그러는지 인상이 참 좋아요. 이렇게 칭찬을 하게 되면 고객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고객이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셔야 돼요. 이제 사례에 보면요. 속초 관광수산시장에 만석닭강정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시고 가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 어떤 고객이 2008년도에 닭강정을 사가지고 그 시장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닭강정을 사가지고 콘도에 가서 친구들하고 맥주 안주로 먹으려고 이제 사갔어요. 사갔는데 그때는 식었잖아요. 그래서 맥주 안주를 이제 식은 걸 꺼내가 먹으려고 보니까 기름 냄새가 나서 맥주 안주로 냄새가 나서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사장님 기름 냄새가 나서 맥주 안주를 먹으려고 하는데 먹지도 못했어요 그러거든요. 그런 거 좀 팔지 마세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께서 이제 이 자존심도 상하고 해서 닭강정을 어떻게 식어도 기름 냄새가 안 나는 닭강정을 만들 수 없나 싶어서 레시피를 막 연구를 하고 바꿔보는 거예요. 잘 안 되니까 또 이제 그 영양 조리 전공하는 교수님을 찾아가서 이제 도움도 받고 지도도 받고 이래서 레시피를 바꿔가지고 식어도 기름 냄새가 나는 닭강정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우수시장 박람회 가서 이거를 출품을 했는데 대박을 내신 거예요. 지금은 연매출이 300억입니다. 종업원이 100명이나 돼요. 결국은 고객이 원하는 것이 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걸 개선하면서 결국은 대박이 난 거죠. 지금 여러분들도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그렇게 바꾸면 결국은 대박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립 서비스 효과입니다. 서양 사람하고 달리 특히 아시아 쪽 사람, 특히 한국 사람이 이 립 서비스를 잘 안 한다고 해요. 이 립 서비스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고객이 왔을 때 고객님 인상이 참 좋으세요. 뭐 오늘 뭐 좋은 일이 많으셨습니까? 어디 인상이 좋게 보입니다. 든가 이런
어떻게 이 원피스가 참 어울리십니다든지 뭐 이렇게 립 서비스를 하면 그 사장님께서 그런 서비스를 하면 인상을 좋게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신 자기를 칭찬한 사람이나 립 서비스 한 사람에게 인상을 좋게 가지고 인상을 좋게 가지게 되면 결국은 믿음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는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 립 서비스 효과가 뭐 95%, 90% 뭐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립 서비스도 이게 습관화돼야 되거든요. 습관화돼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의도적으로 고객님들에게 립 서비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습관화될 때까지. 네 번째는 이유를 진지하게 들으라 이거죠. 고객이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이유를 진지하게 들은다. 이게. 사장님께서 말하기보다 먼저 고객이 원하는 것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듣고 그 이유가 뭔지를 알려고 해라 이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 이유를 해결하고 개선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게 되면 그 고객은 다른 점포로 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점포에서 구매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공통점을 찾아라는데요. 고객하고 여러분하고 점포하고 고객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서 서로의 윈윈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고객은 여러 정보를 끊임없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여러분들이 주장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말은 나중에 하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경청을 하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은 나중에 해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객님께서 이런 걸 원하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런 걸 해드리시기에는 좀 부족하고 그 대신 이렇게 해드릴 수 있다든지 여러분들의 주장은 나중에 해라 이거죠. 일곱 번째는 상대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것을 가능하면 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해라 이거죠.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것, 상대가 원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면 내 이제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게 되면 고객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시켜라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들이 고객이 원하는 걸 모두 다 해결해 줄 수 있고 모두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는 것은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그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자신의 어려운 점을 충분히 이해시켜라 이거죠. 예를 들면 요즘 어렵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고객들은 너무 비싸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원료를 사오는 재료를 사오는 그런 것들이 지금 파는 가격보다 더 많이 올랐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격이 급신장하고 있기 때문에 참 어쩔 수 없는 사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시켜라 이거죠. 그거를 진지하게 설명하면 믿을 것이고 가식을 넣어서 설명하면 고객은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머 감각은 인생을 바꾼다고 하는데요. 서로가 대화하다가 서먹서먹해지면
유머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 사실 어떤 걸 설명할 때 유머 감각이 포함되면 이렇게 상당히 호의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할 때도 미소를 지으면서 대화를 하고 유머 감각을 살리게 되면 인생을 바꾼다고 합니다. 이제 고객을 친구처럼 만들어놨는데요. 고객을 단골을 지나서 단골보다 더 가까운 친구를 만들게 되면 그 사람은 여러 번 점포를 믿고 언제든지 올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도 몇십 년 동안 사업을 하시면서 아마 친구보다 가까운 고객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점포를 안 가고 무조건적으로 오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특히 한국인은 서양 사람에 비해서 서양 사람은 친구 점포로 가더라도 요목조목 다 따져봐요. 그래서 이게 안 맞으면 다음에 올게 그러고 안 옵니다. 저 다른 데로 갑니다. 한국 사람은 친구인 점포는 다른 점포보다 좀 비싸다고 해도 갈 정도로 이 믿음에 대한 친구에 대한 이런 관계를 굉장히 관계를 중요시 여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골을 넘어서 친구로 만들면 여러분들은 그런 친구가 많으면 결국은 대박 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0가지 방법인데요. 10가지 방법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이 중에서 다 못하더라도 한 6가지 이상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대박 점포로 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원으로서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 성공한 시장, 성공 사례 이런 데서 배울 점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요. 울산에 가면 구시가지 젊음의 거리라는 데가 있어요. 원래 여기 젊음의 거리는 구시장이에요. 옛날 시장입니다. 그런데 울산의 태화강 남쪽을 개발하고 시청도 그리 옮기고 극장도 글로 옮기고 백화점도 옮기고 상권이 글로 다 옮겨가 버리는 바람에 이 구시장이 있는 이 강북 쪽에 여기는 완전히 슬럼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이 비가림 시설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분위기를 좀 더 개선하려고 옛날에 그런 구시가지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이 조명을 설치를 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조명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음악도 좀 틀고. 그래서 직선도로고 이게 3개 시장이 연결되어 있는 724m나 되는 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2005년도에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 이제 연말쯤에 이제 설치가 끝났는데 이벤트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 비가림 시설 아케이드 환풍구에다가 강원도에 가서 눈 뿌리는 기계 4대를 빌려와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하고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제 눈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 부산도 마찬가지고 울산도 눈이 오면 바로 녹아버리니까 눈 구경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눈 뿌리는 기계를 빌려가 눈을 뿌리기 시작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뭐 눈으로서는 한참 부족하지만 그래도 눈꽃 축제 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왔어요. 왔는데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상당히 좀 저조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저조했는지를 분석을 해보니까 홍보가 이 눈꽃축제하는 크리스마스 이브날 눈꽃축제하는 이 홍보가 미흡했던 거예요. 원래 젊음의 거리, 울산의 젊음의 거리는 공업탑 로타리 쪽이 젊음의 거리인데 여기 젊음의 거리라 그러고 눈꽃축제를 한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양쪽으로 나눠서 많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해는 홍보를 많이 하고 젊은이들이나 뭐 대학생들 이런 상대로 상당히 많이 하고 그 TV에다가 돈이 없으니까 밑에 자막 광고라든지 이런 것도 넣고 이랬더니만은 두 번째에는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온 거예요. 젊은이들이 눈꽃 축제 한다니까 와서 이제 봤는데 분위기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그 뒤에도 이제 오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지금은 이 저녁 8시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죠. 2008년도 정도쯤에 우리나라의 어떤 신문사가 구도심이 활성화된 데를 추천해달라 그래서 제가 세 군데 추천했는데 여기를 한 군데 추천했었어요. 와서 보더니만은 우리나라에서 구도심이 가장 활성화됐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신문 기자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일본을 가보자 그래서 제가 일본을 가서 또 추천해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선 아리랑이라는 시장, 정선 5일장 여기를 이제 제가 성공 사례 중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2005년도에 정선 아리랑 시장을 울산 젊음의 거리처럼 갔습니다. 자문해주러 갔는데 두 번을 갔더니만은 상인회장님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 밑에 사람이 다니냐?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는데 교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우리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오셨는데 여기는 활성화시킬 방법이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이거예요. 사람이 아무도 안 다니는데 어떻게 활성화시키냐 이거예요. 그 말에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사람이 없으면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디서 데려오냐요. 서울하고 경기도 가면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 데려오면 돼요. 참 회장님께서 막 웃으면서 참 교수님 참 개짜이시네. 사람을 무슨 방법으로 데려오냐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할 말이 없어서 웃고 말았어요. 근데 집에 이제 오면서 생각해 봤어요. 사람을 어떻게 데려가지? 그 생각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데이트할 때 애인 만나고 나서 이렇게 헤어지면 집에 가서도 애인 생각이 계속 나고 애인 얼굴이 생각나잖아요. 그것처럼 매력적인 상품을 팔게 되면 한 번 오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올 것 같더라고요. 그러자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여기 위에 사진처럼 여러분들도 혹시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남창 옹기종기시장, 남창 울산에 가기 전에 남창 옹기종기시장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고향인데 거기에 그 시장을 생각했어요. 거기에 5일장이기 때문에 평소 때는 국밥집 한 10집 정도 있는데 사람이 시장에 아무도 안 오는데 3일날 8일날 장날 사람이 오는데 거기에 파는 상인들이 누구냐면요. 다 농민들이에요. 농민들이 어제 저녁에 뜯은 야채를 가져와서 파는데 이 야채하고 저쪽 야채하고 틀리고 이쪽 무하고 저쪽 무하고 틀리고 다 차별화되어 있고 가격도 다 차별화되어 있고 이 특징이 있고 매력적인 상품이라고 고객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그 남창공경시장 주변에 있는 시장이 한 10개 정도는 문을 닫았지만 남창공경시장이 옛날보다 20배 정도 커지고 주차장도 동시에 500대를 댈 수 있는 주차장이잖아요. 그렇게 타워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거를 생각해서 그런 시장을 생각해서 제가 여기에 정선 아리랑 시장에 정선의 농민들을 앉히는 걸 생각했어요.
그랬더니만은 그러면서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하기 시작했죠. 정선 아리랑 시장에 가면 정선의 특산물을 판다. 특산물이라는 게 뭐예요?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이잖아요. 결국 봄에는 뭐 나물 같은 거 이런 게 많이 팔고요. 더덕이라든지 도라지라든지 뭐 황기백숙 뭐 이런 거, 올챙이 국수, 찰옥수수 이런 거 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관광객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생각했다시피 경기도와 서울에서 정선 아리랑 관광열차라는 걸 철도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여기에 밑에 사진이 여기서 그 기차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내립니다. 결국은 뭐냐면요, 상품이 매력적이고 차별화되어 있으면 사람이 많이 온다 이거죠. 그게 증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대명 열북거리, 즉 아까 젊음의 거리를 보고,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이 대명 열북거리라는 걸 이제 연구를 했는데, 제가 이 대명시장이라는 게 요 옆에 붙었는데, 대명시장에 상인대학을 하러 가서 주임교수로 이제 2달 동안 강의를 하고 났더니만은, 구청장님께서 좀 만나자 그래서 갔더니만은 이 옆에 있는 거리, 저녁 6시 7시만 되면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서 깜깜한 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을 다 꺼버리니까, 전부가 문을 닫으니까. 이 거리를 어떻게 살릴 수 없느냐.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연구비를 주면서 연구를 해보고 그 연구한 결과를 국비를 신청해서 따와서 좀 살려봐라 그랬어요. 2천만 원을 받아서 제가 연구를 했는데, 그 울산의 젊음의 거리를 보고 분위기를 개선하면 되겠다 싶어서, 여기는 이제 시장 골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만들고, 그때 당시는 지정하는 게 쉬웠어요. 그 구청장이 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대명시장하고 여기 거리를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만들어 놓고, 이름도 대명 열빛 거리로 만들고, 여기다가 비태거리를 만들고 이제 조명을 만든 거죠. 루미나리라든가 이런 비태거리를 만들고 분위기를 개선하고 이랬더니만은 그 젊은이들이 이제 오기 시작했는데, 제가 이거를 연구를 하면서 중간 발표를 할 때 젊음의 거리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금천구와 그 인근의 구로구까지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가 한 군데도 없는데 어떻게 젊은이들을 끌고 올 거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울산 젊음의 거리에 상인들을 모시고 와서 견학을 가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분을 설득시키고 이 비태거리를 만들었더니만은, 지금은 새벽 2시에 가도 이렇게 휘황찬란합니다. 매출이 10배 이상 오르고요, 점포세가 10배 올랐습니다. 그 정도로 이 거리가 활성화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가 있는데, 대전 중앙로 지하상가 이 상인분들이 그 시장님께서 횡단보도를 자꾸 거니까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다니까 지하를 안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1000명, 2000명이 가서 이제 데모를 하는데, 데모를 해도 계속 이제 이렇게 횡단보도를 걷잖아요. 그래서 저 이제 찾아왔길래 그랬습니다. 시장님하고 친구가 되면 횡단보도를 걸 때 상의하고 걸 텐데, 여러분들이 데모만 하니까 횡단보도를 계속 걷지 않느냐. 그러니까 시장님하고 친구가 되라 그러니까 저보고 데모를 하는데 어떻게 친구가 되냐요. 그럼 내가 친구로 만들어 주겠다 그러니까, 대전시장님이 누군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지 모른다 그러니까 대전시장님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친구로 만들어 주냐 그래서 못 믿겠다 그러면서 가버리더라고요. 그러더니만 2달 있다가 왔어요. 정말 친구 만들 자신이 있네요. 내가 만들어 주겠다. 내가 믿고 한번 따라봐라 그랬더니만은, 그러면 한번 믿어보겠대요. 한번 해보겠대요. 그래서 이제 그 상인 교육을 시키는데, 2시간짜리 맞춤형 교육이라는 걸 시키는데, 사람을 될 수 있는 많이 모아봐라 그랬더니만은, 대전에 카톨릭센터 카톨릭센터가 있는데, 카톨릭센터 대강당에 500명
좌석에 앉을 수 있는 좌석을 임대를 했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는데 아침 9시인데도 500명이 넘게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이니까 어제 그저께까지 데모하던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게 무슨 일을 벌리나 싶어가지고 시에서 국장님까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강의를 끝나면서 국장님 여기 오셨다고 인사 말씀하시라고 마이크를 건너드렸더니만 국장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교육받는 거 보니까 감명 깊다 그러면서 CS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활성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그러시고 데모하지 말라고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렇게 하고 끝나시고 나서 그 다음에 2008년도에 상인대학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약 한 200명 정도가 교육을 받는데 매주 이렇게 강의 이제 일주일에 2번씩 교육을 받으니까 시장님께서 지하상가를 방문하시겠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방문하고 우리가 얼마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는지 이제 보여드렸더니만은 시장님께서 이 졸업식 할 때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노력하는데 내가 여러분들 도와줄 거는 이거라 그러면서 5가지를 이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장님하고 이제 친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이 우수시장 박람회 때 대통상 표창을 받는데 시장님께서 버스 2대를 내주고 거기다가 이제 가라고 이제 해주셔가지고 시장님하고 더 가까워지면서 그 시장님께서 이 시장을 많이 도와주고 다른 시장들도 이제 관심을 갖고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 시장님이 바로 지금 현재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이사장님이십니다. 오늘 제 강의를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제가 앞에 강의한 것처럼 고객들이 오면 칭찬을 하고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고객을 도와주려고 노력하시면 단골 고객이 넘어 친구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